오늘은 한번 이 지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지질 같은 경우는 다른 거대 분자인 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과 달리 이 중합체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합체라는 건 뭐였냐면은 이 단위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 때 우리는 중합체라고 불렀는데, 지질은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애들을 우리가 지질이라고 부르냐면은, 지질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을 통칭해서 지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지질은 왜 물에 녹지 않냐면 지질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지질 같은 경우는 이 탄소와 수소가 연결된 구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왜 탄소와 수소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비극성, 그러니까 물에 왜 녹지 않는지 보면은 이게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이제 2.1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C하고 H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게 되면은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 둘에서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쏠리지 않으니까 비극성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극성이고 또 극성 물질을 잘 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H가 많으면 비극성을 띠기 때문에 물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에 CH 구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비극성 성질을 띄어서 물에 녹지 않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지질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는 애들을 통칭하기 때문에 정말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생물 수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질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3가지를 캠벨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우리 몸에 뱃살이나 이런데 있는 지방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세포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성분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질이라고 부르는 애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중성지방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중성지방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이제 종류가 다양해요. 뭐 포화지방도 있고 불포화지방도 있고 뭐 시스, 트랜스, 이런 식으로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 봐볼 거고요. 그 세 번째로 그러면 중성지방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그러면 중성지방의 구조에 대해서 보면요, 중성지방은 이제 글리세롤 1개와 그 다음에 지방산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대체 글리세롤은 어떻게 생겼고 지방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요,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탄소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탄소가 이런 식으로 OH,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다리는 H를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 자체를 우리가 글리세롤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지방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 작용기로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는데요. 카르복실기라는 거는 CO 이제 OH, 이런 식의 작용기를 우리가 카르복실기라고 부르고, 지방산은 이 카르복실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탄소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지질 같은 경우는 CH 결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육, 열일곱, 열여덟. 지금 제가 탄소를 18개로 구성되는 사슬을 그렸는데, 꼭 이 지방산에 탄소수가 18개인 건 아니고요. 되게 탄소수가 다양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탄소가 그래도 16개에서 한 18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작용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작용기를 우리가
카르복실기 작용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 작용기 같은 경우는 이 용액 속에서 산성의 이제 성질을 띨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카르복실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의 이름이 지방산, 그러니까 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용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의 OH하고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산이 이렇게 이제 글리세롤 쪽으로 다가가서 여기 OH와 여기 지방산의 OH가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OH와 OH 여기서 H2O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만 남아서 결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결합을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여기서 OH, H, H가 지워지고 이제 산소만 남죠.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탄소에도 다 결합을 하겠죠. 이 H는 제가 생략을 시킬게요.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글리세롤의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다 작용을 한다 치면은 이제 이쪽에도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도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글리세롤 1개와 지방산 3개가 결합된 이런 구조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이름이 있는데 에스터 결합이라고 불러요. 에스터. 그래서 이 결합 이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하는 결합의 이름을 우리가 에스터 결합이라 한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이 CO하고 그 다음에 알기라는 거는 이제 알킬기라고 해서 이렇게 CH 결합이 쭉 연결된 것을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아실기라고 불러요. 아실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CO 부터 해서 쭉 연결된 이 구조 있죠. 이 구조를 우리가 아실기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 이 구조 전체의 이름 자체가 지방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아실기 3개가 있다고 해서 트리아실, 그 다음에 여기 글리세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은 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종류. 지방 같은 경우는 종류가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포화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포화 지방이 있고 불포화 지방이 있는데,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시스와 이 트랜스 형태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포화 지방부터 먼저 볼 건데요. 여기 이 구조를 갖고 와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아까 그려졌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지방을 이루고 있는 여기 지방산들 있죠. 이 지방산들에는 오로지 이 단일 결합만으로 이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 지방이 될지 아니면 불포화 지방이 될지는 여기 있는 지방산 사슬이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이 지방산 사슬에 이중 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세 개의 사슬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화됐다고 해서 포화 지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만약에
이중 결합이 존재하게 된다면 하나라도, 그럼 그때는 우리가 불포화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왜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지방이라고 하고 이중결합이 존재하면은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냐면요. 자, 한번 제가 그림을 예시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C하고 C가 있는데 지금 둘은 이중결합 없이 단일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죠. 그럴 때는 탄소 두 개가 가질 수 있는 수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존재하게 되면요, 두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수소의 개수는 이제 4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결합이 생기게 되면은 각 탄소당 가질 수 있는 수소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죠.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아직 수소로 포화되지 않았잖아요. 수소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불포화됐다고 해서 불포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지금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만큼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포화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없으면 우리가 포화 지방이라고 부르고,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이 포화 지방하고 불포화 지방이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고, 그러면은 이 시스하고 트랜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먼저 시스 먼저 볼게요. 시스 먼저 보면은, 자, 여기서 좀 지운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스면은 이제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중결합이 존재하게끔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단일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시스라는 거는 이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일결합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위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산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려지겠죠. 휘어져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중결합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불포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중결합이 시스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 불포화 지방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화 지방하고 시스 불포화 지방은 이런 구조의 특성 때문에 어떤 성질을 띠는지 볼게요. 위에 그려놨던 한번 포화 지방을 다시 봐볼게요. 이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지방산 사슬이 쭉 뻗어 있죠. 쭉 뻗어 있고 쭉 뻗어 있어서 여기 있는 한 지방 분자와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지방 분자가 이제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슬이 방해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분자들끼리 인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가까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포화 지방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동물성 지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성 지방 형태가 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구조의 특성 때문에 어떤 성질을 띠냐면요, 이 불포화 지방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불포화 지방이 하나 더 있다고 봐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 사슬 때문에 그 두 분자는 가까이 붙어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게 되겠죠.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인력이 좀 약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에서 서로 간의 인력이 좀 작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예시들이 있냐면요, 식물성 기름 있죠. 식물이나 생선의 지방 형태, 이런 기름이 이제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포화 지방하고 불포화 지방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이란 건 무엇이냐, 사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불포화 지방들 있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불포화 지방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시스 형태예요. 트랜스 형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트랜스 지방이란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 시스 지방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뭐 식물성 뭐 기름이나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불포화 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이걸 가지고 어딜 가기도 힘든데 이거를 고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 지방에다가 여기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이것을 포화 지방으로 만드는 공정을 해요. 근데 그 공정을 하다 보면은 불순물로 이 트랜스 지방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게 트랜스 지방이고요. 트랜스 지방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지방도 아니어가지고 몸에 좀 해로운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동맥경화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동맥경화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동맥경화가 뭔지 보시면은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죠. 혈관이 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관에 이런 식으로 플라크가 생기게 돼요. 플라크가 생기게 되면 이제 혈류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좀 제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혈류의 흐름이 잘 통과하지 않아서 동맥경화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지방의 쓰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방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적은 질량으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지방 1g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는 녹말 1g이 저장하는 에너지의 2배보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적은 질량으로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축을 지방을 통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뱃살이나 이런 곳에 지방을 많이 축적시켜 놓고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이 에너지를 꺼내서 쓰는 형태로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식물은 굳이 이 에너지를 들고 이동하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굳이 부피를 많이 줄이는 게 큰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이동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는 게 많은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궁금증이 들 수 있냐면 아까 분명히 식물성 지방이 시스 불포화 지방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거는 식물성 지방인데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라는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도 아직 씨앗 형태 때 있죠. 씨앗 형태. 씨앗이면은 아직 식물이 광합성이나 이런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광합성을 못한다는 것은 이제 아직 스스로 포당이나 에너지원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형태일 때는 이제 기름이나 그렇게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성 지방은, 식물성 기름은 이제 씨앗 형태, 이때 우리가 얻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방의 첫 번째 쓰임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저장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좀 기관이나 이런 거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중요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이 감싸고 있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절연이나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밖의 온도가 많이 춥거나 그럴 때 이제 지방이 있으면은 그렇게 차가운 기운이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의 두 번째 중요한 예인 인지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인지질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인지질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이 구조에 의해서 이런 기능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인지질은 아까 우리가 봤던 지방이랑 모양이 비슷해요. 아까 지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글리세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방산이 붙어 있었죠. 인지질 같은 경우도 구조를 보면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긴 해요.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마지막 한 자리 있죠. 이 마지막 한 자리에는 인상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이 구조를 지우고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H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 OH가 있었죠. 이 O가 이제 지방산이 아니라 인상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상기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특정 여러가지 물질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 콜린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이제 인지질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지질이 이런 구조를 가짐으로써 어떤 이제 기능을 획득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CH 결합이 많기 때문에 비극성 영역이에요. 비극성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있죠. 이쪽 부분은 전하를 띠는 것도 많고 산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극성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극성 부분과 그 다음에 비극성 부분을 한 몸에 같이 가지고 있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이게 인지질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인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는 건데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일단 세포의 밖에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세포 밖에도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세포 안쪽 있죠. 세포 안쪽도 이런 식으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 밖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 안쪽이에요. 그래서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밖과 안을 서로 구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 줄 수가 있었냐면은 아까 인지질의 친수성 쪽 있잖아요. 이쪽을 인지질의 머리라고 부르는데, 이 머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기 세포 밖 이런 식의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안 이쪽에도 인지질의 머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인지질의 그 소수성 영역 있죠. 비극성 영역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개 더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지질의 친수성 영역은 물이랑 이런 식으로 접해 있고, 소수성 영역은 자신들만의 이제 소수성 영역을 나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질이 쭉 해서 세포를 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친수성 영역과 소수성 영역에 의해서 이제 밖의 물질이 마음대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안의 물질이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의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지질 중 또 하나인 한번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먼저 구조부터 먼저 보고 가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육각형 고리 3개와 그 다음에 오각형 고리 1개로 이제 구성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스테로이드 우리 육각형 고리가 하나 있고, 이 육각형 고리를 좀 회전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육각형 고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옆에 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각형 고리가 3개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육각형 고리는 이쪽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각형 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각형 고리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좀 회전시켜서 여기 육각형의 고리에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각형 3개와 오각형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H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H3,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있고 여기에 R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스테로이드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겠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동물은 스테로이드를 이 콜레스테롤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 있는데 세포막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면은 아까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지질 먼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만들고 있겠죠. 친수성 영역하고 소수성 영역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들이 이렇게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콜레스테롤이. 그러면은 이 인지질 이중층에 콜레스테롤이 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막의 안정성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포막의 안정성을 어떻게 올리냐면 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유동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유동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X축이 온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인지질 이중층의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온도가 낮을 때는 춥기 때문에 이 인지질 이중층이 매우 붙어서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인지질 이중층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증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띄는데 아니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가운데 껴서 너무 인지질 이중층이 서로 가까이 붙지 않게 해줘서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반대로 인지질 이중층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감소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동성의 변화 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인지질 이중층의 유동성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증가시켜 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우리 몸속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있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성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이제 전구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변형이 돼서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된다. 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즙염 성분이 된다. 담즙염이란 게 뭐냐면 슬개즙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간에서 이 슬개즙이 만들어진 다음에 슬개 보관됐다가 분비가 되잖아요. 슬개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 이런 것을 먹으면은 이 지방을 좀 유화시켜주고 지방끼리 좀 떨어뜨려 가지고 표면적으로 넓혀야 돼요. 그래서 슬개즙이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데 그런 슬개즙 같은 경우도 스테로이드 성분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중에 비타민 D 있죠. 비타민 D 역시도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스테로이드를 전구체로 갖는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자외선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이제 합성이 돼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유용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유용한 지질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식.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